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꼭 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형제자매. 어릴 적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믿었죠.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이 울고 웃으며 자랐습니다. 그 시절엔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등을 맞대고 누워 잠들던 가장 따뜻한 인연.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각자의 삶이 시작되면 형제는 어느새 가까운 남이 됩니다. 정약용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제와 함께 나라를 걱정하고 뜻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풍파가 불어오자 혈육도 결국 갈라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형제라 하여도 마음이 같지 않으면 남과 다를 바 없다. 이 말은 냉정한 선언이 아니라 삶의 법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혈연이 아닌 마음이 사람을 이어준다는 사실을. 어릴 땐 함께였지만 이젠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각자의 고민이 있고 각자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도 멀어집니다. 그게 잘못이 아니라 자연입니다. 사람마다 인연의 깊이가 다르다. 정약용의 이 말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형제도 자라면 각자의 세계가 생기고 그 세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가끔 우리는 묻습니다.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왜 형제인데 내 마음을 몰라줄까?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가까웠던 마음이 멀어지는 건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삶이 흘러가는 길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억지로 이해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붙잡는 우정은 오래가지 못한다. 정약용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형제 사이가 멀어졌다면 그저 흐르게 두십시오. 서운함도 답답함도 외로움도. 자연이 하는 일을 우리가 막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억지가 아닌 인정입니다. 누군가 멀어질 때 붙잡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정약용은 형제와 멀어진 이후 마음 맞는 벗들과 더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피가 이어져도 멀어질 수 있고 피가 달라도 마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버드나무 뿌리는 가까워도 닿지 못하나 흐르는 물은 천리 밖에서도 이어진다. 혈연이 안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어지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인연에 감사하고 그 인연을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형제는 추억으로 가슴에 두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삶을 살아가세요.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서로 기대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의 가족입니다. 형제와 멀어졌다고 해서 마음속에 미움을 두지 마세요. 원망은 내 마음을 가둔다. 정약용의 말입니다. 서운함 대신 감사만 남기세요. 같이 자라줘서 고맙다. 어린 시절을 함께 해줘서 고맙다. 부모님의 곁을 함께 지켜줘서 고맙다. 그 기억이면 충분합니다. 남은 인생은 붙잡는 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관계와 함께 하십시오. 이제는 이해받으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내가 편안해지는 관계를 선택하세요. 형제도 떠나보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미움이 아니라 감사로 보내는 것. 그렇게 해야 새로운 평화가 들어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라.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라. 형제가 변하지 않는다고 내가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게 성숙한 관계입니다. 형제는 나의 과거이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그 인연을 더 아껴주세요. 그 인연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인생이 깊어질수록 붙잡는 인연이 아니라 흐르게 두는 인연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사람보다 조용히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의 평화입니다. 이제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묻지 말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물어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다면 이미 충분히 성공한 인생입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끝에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자연을 따르라. 억지로 붙잡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게 두세요. 그러면 삶은 더 가벼워지고 마음은 더 평안해집니다. 형제는 마음속에 따뜻한 추억으로만 남겨도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깨닫습니다. 형제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요. 삶은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걷는 길입니다. 그 무게가 다르니 속도도 다르고 방향도 달라지는 것이죠. 어릴 땐 그 무게가 가벼워 같은 속도로 달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 사람은 부모가 되고 한 사람은 가장이 되고 또 누군가는 삶의 상처를 안고 조용히 버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서로의 걸음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살아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은 가까워도 멀 수 있고 멀어도 가까울 수 있다. 삶이 깊어질수록 알게 됩니다. 가까움은 거리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면 남이고 멀리 있어도 마음이 닿으면 가족입니다. 형제란 내 인생의 초반을 함께 걸어준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같은 길을 걸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억지로 길을 맞추려 하면 서운함이 생기고 탓이 생기고 결국 감정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억은 가슴에 두고 현재는 현재의 인연과 함께해야 합니다. 때로는 형제보다 오래된 친구가 더 위로가 될 때가 있고 함께 늙어가는 배우자가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그게 삶입니다. 인연은 흘러가고 또 다른 인연이 들어오고 그렇게 우리는 성장합니다. 정약용은 또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묶지 말라. 억지로 잡으면 흩어진다. 그렇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줄 때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형제와 멀어졌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도 자기 삶을 살고 있을 뿐이라고. 그 역시 힘들고 그 역시 버티고 있으며 그 역시 나처럼 하루를 살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는 말하지 못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형, 나도 힘들어. 누나, 내가 먼저 연락 못해서 미안해. 동생아, 나도 답답하다. 우리는 다만 서로 표현하는 법을 잃어버린 것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도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예전처럼 마음을 내어주는 법을 잊어버린 것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그저 이해의 마음만 남기세요. 그렇게 되면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올라옵니다. 그 시절 함께 뛰놀던 기억, 함께 꾸었던 꿈, 함께 들었던 어머니의 부름, 그 기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기대했고 원했고 바랐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기대가 크면 서운함도 크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사람이 나를 챙기길 바라지 말고 그냥 그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그것이 진짜 성숙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전화가 올지도 모릅니다. 형, 잘 지내? 누나, 밥이나 먹을까? 동생아, 오랜만이다. 그때 웃으며 말하면 됩니다. 그래, 잘 지낸다. 고맙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이 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함께했고 충분히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하루를 같이 살아주는 사람, 지친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 내가 늙어갈 때 곁에서 손을 잡아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형제는 나를 만든 과거라면 지금의 인연은 나를 지켜주는 현재입니다. 과거를 사랑하되 현재를 잃지 마세요. 추억은 품고 지금의 따뜻함을 놓치지 마세요.
형제와 거리가 생기는 건 슬픔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더 깊어지고 삶이 더 온화해집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가르침처럼 인연을 억지로 잡지 말고 자연에 맡겨라. 이제는 놓을 때입니다. 기대 대신 감사로, 붙잡음 대신 이해로. 그렇게 하면 당신의 마음은 누구보다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 속에서 진짜 평화가 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함께 했던 시간 고마웠다. 지금은 멀어져도 내 마음엔 늘 있다. 내 인생의 한 부분이 되어줘서 고맙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합니다. 인생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을 받아들이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오늘도 당신은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정약용의 지혜로 당신의 하루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